전국 주요 철새 도로지에는 겨울 철새들이 해마다 130만 마리에서 150만 마리가 날아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아시아 호주에서 날아온 철새들은 인위적 환경적 위협으로 철새 개체수가 불안정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갯벌과 저수지, 농경지 매립, 하천 정비, 4대강 사업 등으로 습지 감소와 전선 구조물에 충돌되거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이 충돌해 죽거나 다친 야생 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는 매일 인공 구조물에 충돌되어 다친 철새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만 회장은 1980년 한국조류보호협회를 직접 창립해 지금까지 40년 이상 회장직을 유지하며 헌신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김 회장은 자연보호헌장 중 새 하나라도 지켜야 한다는 문구에서 감명받아 중동에서 모은 재산을 모두 투자해 1980년 1월 한국조류협회를 창립해 다친 야생조류를 치료해주고 방사 활동에 나서서 연간 1000마리에서 2000여 마리 이상의 철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주인공입니다. 김성만 회장은 새들의 낙원이 곧 후손들의 낙원이라면서 자연과 생명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조류보호협회 운영하신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제가 198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예, 이제 처음에는 다친 새들, 또 밀렵군들에게 희생되는 새들,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계몽운동 하다가 그 당시에 이 협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개인으로 댕기지 말고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했는데 관공서가 서로 자속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산림청, 또 내무부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무부 자연보호 담당관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조류 관찰 활동하시면서 어떤 새들을 좀 찾아냈어요? 전국으로 댕기다 보니까요, 새들이 제일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제일 까치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사람들은 까치가 참 깊은 소식을 전해준다. 또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전해 내려왔다. 근데 또 어느 분들은 까치 때문에 과일 농사하시는 분들 많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본 게 뭐냐면 나라에 국조가 없어요. 유명칭은 여기저기 있는데 정확하게 없고, 그래서 각 도시별로 지정된 새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열심히들 운동하다가 지금 세월에서 잘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중에도 다 좋아하죠, 새들은요. 그러나 지가 좀 아픈 건 우리나라에 사는 새들 중에 큰악새라는 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질 않고 있죠. 그래서 멸종됐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개성에서 또 보살피고 있다고 그러는 얘기 있고, 이런 것이 우리도 찾아와가지고 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주로 이제 관찰 대상은요? 관찰 대상은 참새서부터 비둘기서부터 몽땅 다 오는 거예요. 네. 새 소리만 들어가면은 울음소리 들어가는데 그런 걸 찾아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로 하는 업무가 사고 처리. 사고 처리가 최고 많이 들어와요. 고층 건물에 유리창에 부닥쳐서 들어오는 거, 둘째는 자동차에 부닥쳐서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서 구조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치료해가지고 날릴 건 날려보내고, 또 연구하는 건 우리 사육장이죠, 전국에. 사육장에다 또 분배해서 놓아쓰고 그렇게 있죠. 그 조류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그 생각났던 추억에 담은요? 추억이 담는 건요, 한때는 그 밀렵꾼들이 그냥 새 약을 놔가지고 그 수십 마리가 떼죽음 당한 거, 그런 거 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길바닥에서 퍽퍽 오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민가로 들어와요, 자꾸. 민가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는 거에 또 싫어하고, 이런 것들 자꾸 이해시키고 알려주고, 이 새가 어떤 새가 인간하고 관계가 있다 설명해 줘서 앞장서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동참들 해줘요.
그런 게 고맙죠. 네. 그 조류가 이제 날아오는 그 철새 보호지역 네.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텃새가 있고 겨울새들이 저 높은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새도 있고 중간에 여기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새는 이제 이 독감 관계 때문에 더 또 먹이 주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생기면서 얻어 먹는 거 봤을 때 또 새들이 시래기 봉지에다 이렇게 시래기를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걸 뚫어가지고 그걸 뜯어 먹고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마음 아프고. 그래서 열심히 그런 운동을 하고 계몽해주고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철새를 보호하고 이렇게 앞장서 왔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이제 하는 식으로 많이들 해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새가 하나를 합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쪽 부서에서는 천연기념물, 한쪽 부서에서는 멸종위기. 이게 양쪽에 있어가지고요. 새들은 일반 사람도 모르거든요. 이게 천연기념물이 보호새인지. 그게 똑같은 새 가지고도 양쪽에 지정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빨리 부처가 합쳐가지고 하나가 돼야겠다.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나가야겠다. 그렇죠. 그 지금 그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철새를 예, 지정하는데 그런 그 차이가 있다 이게 차별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이제 좋겠습니까? 각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장님들, 군수님, 도지사님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참 고맙죠. 그러나 정부 자체에서는 지가 법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양쪽 손 멀리고 있으니 쟤들처럼 양쪽으로 날라댕겨요.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지금 정부에서는 이 난개발로 인해서 철새 보호 지역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서는 전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철새들이 있음으로써 사람도 사는 거고 또 모두 숲속이나 숲에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앞장서요. 또 우리 보고도 그런 거를 왜 안 오느냐. 우리가 관공서 직원인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 민간단체다 계몽단체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면 앞으로는 좋은 인연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철새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첫째는요, 걔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 또 걔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잘 조정이 돼가지고, 새들도 살고, 사람도 살고, 같은 공간 역할을 쓰는 게 제일 좋죠. 정부에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바라고 싶은 거는요, 그걸 법적으로 지정 만들어 놓고, 큰 건물만 질 것이 아니라, 새들이 살 수 있는 산악이나 숲이라든가, 이런 공간도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공사한다고 저수지 강가 막아놓고 줄이고 막 이렇게 놓으니까요. 얘네들이 얼마나 가치 없으면 집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개천 같은 데서 얻어먹고 있는 때 봤을 때는 빨리 정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여기 나오죠.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새 하나가 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러기가 좋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건 우리 담당이 아니야. 저쪽 담당이야. 저쪽은 이쪽이야. 이때 저에서는 답답해요. 새는 대한민국 땅에서 와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내 새끼들이 굶어가고 죽어가고 이런 거 봤을 때 눈물 나올 게 그렇게 마음 아픈 거죠. 지금 그 서울에 그 청계천이 복구돼 가지고 또 중양천도 이렇게 잘 환경이 돼서 지금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유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물을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많이 내려오니까 오리들이 이제 오는데 어느 분들은 그 중목 길에다가 배설물 놓는다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느 분들은 먹이를 가져가서 뭐 슬금슬금 뿌려주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이 붕어나 미꾸라지 가서 사다가 거기다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해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당신네들이 뭔데 이래라 저라고 되냐고. 이게 이런 겨울에 이런 데 도시 중심에 겨울 있을 때 새들이 와서 보고 보면 얼마나 좋냐고야. 그러나 그분들 얘기는 뒤처리는 누가 오느냐 그래 또. 그때 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회장님, 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없죠. 예. 뭐 혹시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추진하는 이제 중에 이렇게 서류까지 나와가지고 우선 첫째가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 맞는 장소. 그런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놨다도 또 실수하는 수도 있고 또 웃사람이 오면 안 되고 땅값 오르고 참 어려워요. 이거 몇 년도부터 추진했어요? 이것이 지가 40년 됐어요. 왜냐하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것보다도 여기 중앙박물관이 옆에 용산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지면 참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생태계 속에서 사라져가는 야생조류를 지키기에 인생을 바친 김성만 회장은 한국에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 서정영입니다.